첫 번째 바이오라고 하는 키워드 지금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따따블을 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어떤 기업이길래 상장을 하자마자 300%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기업도 뭐 기술력이 당연히 좋겠지만 음. 일단 오늘은 이제 삼천당 제약도 네.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음. 그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좀 좋은 신규 상장주에 수급이 좀 몰리지 않았나 저는 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엠 바이오로직스에도 굉장히 큰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설립된 어떤 혁신 항체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적 항체 모달리티 제약 기술을 기반으로 뭐 자가 면역 질환, 면역 항암 분야에서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기술력이 훌륭하긴 하겠죠. 좀 더 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이제 향후에 음. 바이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음. 수급이지 않았나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바탕으로 연간 매출액 275억 9,400만 원, 영업이익이 139억 9,80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떤 수준의 회사인가요? 영업이익이 네. 139억 정도. 이게 실적까지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네요,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더욱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항암제나 이런 면역 항암제나 네. 이런 자가 면역 질환 같이 이런 그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기술 바이오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술 네. 바이오텍 기업들은 보통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IM 바이오로직스는 실적까지도 잘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매수 우위가 강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경영진 그 대표가 네. HK 이노엔 출신이다라고 음. 합니다. HK 이노엔 출신이고 이 기업이 지금 상장되기 전 비상장 단계에서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네네. 그래서 굉장한 기업이네요. 네. 원래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오텍이 항상 만성 적자에 네. 시달리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좀 이례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주력한 파이프라인 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플랫폼 기술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내비게이터 메디신 그리고 중국 화동제약의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오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한 뒤에 임상 1, 비상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올해 1분기에 임상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서 이때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술 이전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IM 바이오 로직스 여러분도 함께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실적까지도 좋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코스닥의 바이오 장세가 온다면 조금 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인 더 상승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좀 더 뭐 사실 거면 좀 더 하락을 한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단타로 접근하실 분들은 뭐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네. 어,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며칠 가다가 좀 급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자, 노란면님이 매매에서 따따상이 아니라 보유자 영역이었네요. 원래 그 상장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얘기를 하시나 봐요. 공모주. 공모주죠. 네, 네. 공모주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음. 좋은 수익이 잘 났겠죠. 예. 아우, 아주 부럽습니다. 자, 일반 청약에서도 11조 넘게 몰리면서 흥행을 했다. 좋은 소식 많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바이오하크 일정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3, 4, 5, 6, 3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학회 소식인데요. 첫 번째 17일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학회 이미 지나갔죠. 23일에는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25일에 폐암 학회, 10일에는 4월 10일에는 미국 혈액학회라고 하는데 17일이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때 암학회가 있다라고 네. 합니다. 네. 어, AACR 유명한 미국 종양학회죠. 음, 여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우리나라 뭐 기업들, 전 세계 기업들이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런 임상 결과들을 좀 발표를 하고 네. 당연히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여러 이제 미팅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또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7일 전까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렇게 중요한 학회들이 연속으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멘토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기 쫙 나와 있는 학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는 어떤 학회들이 있나요? 네, 뭐 표시한 것처럼 일단 AACR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스코 유명하죠. 미국 임상 종양학회.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비만 치료 쪽으로도 당뇨병?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당뇨병 학회에도 좀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바이오 USA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6월 22일에 네. 있는. 네, 뭘 하반기에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상반기 일정만 봤을 때는 AACR, 그다음 아스코, 뭐 바이오 USA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스코는 리가캠이랑 한미 GII 이노베이션 뭐 좋은 기업들 많이 참가하고 있네요. 테스타 로사님께서 비만약 부작용이 많아요. 머리가 빠진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비만약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췌장에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이 췌장에 좀 염증이 생기신 분들 좀 나타났다라고 들었었는데 근육도 빠지고 마운자로는 좀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작하실 때 항상 용량을 좀 작은 용량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네. 네. 일단 뭐 비만약이 요즘에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성이 생기나 봐요, 그것도. 네, 뭐 그런 기사도 봤고 음.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뭐 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이게 효과가 셀수록 간에 끼치는 영향이 네. 크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비타민들도 네. 영양제들도 결국에는 간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든 네네. 어떤 것이든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결국 간이 처리해야 되는 해독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내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간을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실 때 효과가 좋다? 한 번쯤은 좀 퀘스천 마크를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는 별개니까 투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또 소송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 잘못 걸리면 또 확 떨어지죠. 그렇죠. 네. 소송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